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인 이 BYD의 판매량이 유럽에서 테슬라를 제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작 BYD의 딜러들은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마디로 이 BYD의 딜러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영업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결국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BYD 딜러십들이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 한계에 빠지면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의 2개 성에 속한 자동차 딜러십 그룹이 지난달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들 딜러십은 모두 BYD 딜러들이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제1의 브랜드라는 BYD의 딜러십들까지 영업 중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중국 제1위의 브랜드를 판매한다고 해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BYD 딜러십인 상치그룹은 이미 신차 인도나 서비스를 중단했고, 산둥성에서도 약 20개의 전시장을 운영하던 치안청 홀딩스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BYD 등의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딜러들에게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중국 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재고가 넘쳐나고 있고,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재래식 자동차로의 구매 전환도 일어나면서 전기차 딜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 자동차연합의 구이동슈 사무총장의 견해를 빌어서 중국 내 전기차의 4월 재고량은 350만 대, 그리고 57일분으로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과다한 재고량이 자동차 산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실제로 최근 영업을 중단한 치안청 홀딩스는 BYD의 본사 유지의 딜러 정책 조정으로 현금 흐름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면서 산둥성 내의 다른 딜러들도 파산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들 모두 본사의 재정적 문제를 딜러들에게 전가하면서 생겨난 자금 경색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BYD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다양한 평생 서비스 항목들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둥성 수도인 진안에 거주하는 한 고객은 BYD 딜러인 치안청 홀딩스를 통해서 BYD 시글 해치백을 구입했는데, 당시 딜러는 평생 유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했고 1,500위안의 보험 패키지까지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BYD 본사는 모든 책임을 딜러에게 떠넘기면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BYD 본사가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구형 모델은 사실상 판매 노력 자체를 중단했다면서 이 딜러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재고가 남게 되면서 딜러들이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BYD 매장 재고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언론들은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제1의 브랜드라는 BYD의 딜러들마저도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자동차 딜러들의 파산이나 붕괴는 올해 초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초에는 광둥성 남부에서 80개 매장을 운영하던 자동차 딜러십이 파산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큰 딜러십인데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자동차 딜러십의 문제가 이젠 중국 제1의 브랜드인 BYD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광둥성 융하오 딜러십의 파산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딜러들에게 높은 판매 목표를 제시하지만 정작 중국의 소비자들은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돈을 쓰려 하지 않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딜러들만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2017년 2,400만 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정체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장이 새롭게 진입한 전기차 업체들이 물량을 쏟아내 놓으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전기차가 이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글로벌 마켓 장악에 나섰지만 그로 인한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중국의 자동차들이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자 각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황한 중국이 아예 현지의 자동차 제조회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전략이 역으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서 완전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출 시장을 정복하면서 정상에 올랐지만 동시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2020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 중 6위에 불과했지만 연간 판매량은 이후 약 6배로 급증했다면서 이 놀라운 성장으로 중국은 2023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 독일 및 기타 모든 생산국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도약을 보였던 중국 전기차 산업이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40여 년 전에 직면했던 분수령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관세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이게 니케이 설명입니다. 사실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된 차량은 440만 대고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은 1750만 대로 해외 생산이 국내 생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중국 수출 승용차, 상용차 640만 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에 본사를 둔 정책연구회사 로디움 그룹은 지난해 8월 기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외에 연간 약 1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약 1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 계획이나 착공을 확정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서 헝가리, 인도네시아, 브라질의 추가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또 멕시코와 인도 진출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중국의 지리홀딩스 그룹도 1월에 이집트 기자에 조립 공장을 개장했습니다. 다른 중국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해외 시장은 더 높은 이익 마진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가 이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다른 국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철수하면서 수출이 급증하는 듯 보였다면서 문제는 그렇게 해외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판매 전망이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니케이에서 2022년부터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고 심지어 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했다면서 심지어 러시아마저도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수수료와 안전검사를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부총괄 기술자인 수하이동은 협회 회원사들의 최대 해외 시장인 러시아로의 수출이 올해 약 30% 감소해서 80만 대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2024년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멕시코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중국 수입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수출 성장률이 지난해 감소세에서 더욱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비칼 드라고노믹스의 에르난 취 분석가도 지난 1월 보고서에서 무역 장벽은 이제 중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주요 시장들의 부담으로 명확히 작용하고 있으며 이 영향은 올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외 생산을 확대 중인 상황에서 이런 역풍이 몰려옴으로써 2025년 자동차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또 다른 변수도 맞고 있습니다. 각국의 현지 자동차 산업들이 생산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디움 그룹의 그레고르 세바스티안과 엔데버 티안 분석관은 태국의 전기차 생산 확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태국에서 호주와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 수출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눈여겨볼 것 2027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25에서 50%를 차지하는 중국산 차량, 그러니까 중국 내 생산과
해외 현지 생산을 합쳤을 때 여기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세바스티안과 티아는 전 세계 수요의 25에서 33%를 차지하는 시장이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직접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현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세바스티안과 티아는 이어서 동시에 중국 당국도 현지 자동차 제조사들의 해외 생산 투자 억제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왜요?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판매량이 감소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살리는 산업이라 그러면서 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엄청난 자금 지원도 하고 또 이 시장을 키워왔는데 세계 시장 장악은커녕 어려운 상황으로 빠진다면 이 위기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내 내수 시장의 부진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부진까지 몰고 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국 전기차 산업의 엄청난 발전을 보면서 마치 중국 전기차가 중국을 살릴 듯 과대평가 노후를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전기차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